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이어 미들버리 연구소도 북한의 핵시설 확장 위성 사진을 발표하자 섣부른 북미 정상회담은 독이 된다는 경고가 강해집니다. 북한이 이 시점에 핵 개발을 한다 해도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조약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보다는 통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에서는 북한 핵이 남한 핵이 될 수 있다는 여론도 있다고 보도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문인 워싱턴 이그제미너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등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도와주는 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리가 없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보수 매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해온 주요 잡지들이 수입이 크게 줄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기까지 합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난 10년 사이 최고입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도 원인입니다. 1919년은 1972년 이후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가장 힘든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집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장례식이 텍사스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조사에서 부시 전 대통령의 성품과 업적을 파워풀하게 전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회고하면서 자신과 부시가 이룬 평화가 위협이 되는 시기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사망으로 그의 평생 종교였던 미국 성공회의의 변천사도 부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손주가 17명이나 되고 그리고 이제 증손주가 8명이든가요? 대가족이죠. 지금 텍사스에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굉장히 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지금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고요. 레바 맥앤타이어의 The Rose Player를 지금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그 부시 대통령도 자주 웃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굉장히 그 파워풀한 조사를 전했거든요. 먼저 오늘 북한 뉴스입니다. 어제 그 부시 대통령 장례식을 전하면서 사실은 꼭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어야지 되는 내용도 그저 뒤로 제치다 보니까 못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의 미국이 끝난 뒤에 제일 먼저 미국 매체 가운데서는 CNN 방송이 북한에서 이제 새로운 그 중국 국경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고 있다 하니까 한국은 당연히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있었던 곳이라기보다는요 그 영조동의 원래의 기존 시설을 빼고 새로운 한 7마일 떨어진 곳에 두 번째 사이트를 이제 그 북한이 다 만들어서 어떤 지역 어떤 곳은 입구가 5개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을 공격으로 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기지다. 이게 이제 원래 있던 그 기지의 보조 역할이냐, 새로운 그 기지냐, 여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이 해석을 조금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최근에 그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많이 그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 미들버리 인스티튜트 오브 인터내셔널 스터디즈요. 저 몬트레이에 있는 그곳에서 위성 사진을 내놓은 것을 CNN 방송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조금 들어보시면요. Just 7 miles from there is this new base, is this new expansion that we're talking about. And when you look at that closely, when you zoom in on that satellite imagery, you can see this construction activity. And what you're looking at here is the headquarters and barracks of this new base. You can see the construction. 보면은 이제 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그 구조물도 있고 하는 것을 이제 줌인해서 잘 그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미들베리 그 연구소의 전문가들도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그 큰 그 지하 시설이다. 그리고 그것도 2018년 8월 현재까지 공사 중이고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미사일 파킹랏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건축이 새로 신축이 됐다. 한국에서 알려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 알려진 것 주변에 지난해부터 새로 신축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든 북한은 그 핵물질 생산 또 핵미사일 여러 가지 그 기지 같은 것을 확장했다 하는 얘기죠. 물론 위반은 아니지만요. Is not a violation of any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or with South Korea, bu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insisted that the North's ballistic missile program. 네, 지금 그 CNN의 그 분석가가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어떤 국제적인 조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북한의 뭐 핵 문제는 끝났다, 잘 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외교 관계도 그 미팅조차도 북한이 그 취소를 하고 하니까요. 그런 사이에 계속 북한이 시간을 벌어서 싱가포르 회담이 있은 지도 지금 뭐 거의 6개월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그 핵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그 CNN 방송의 보도에 대해서 미국의 뭐 국무부라든가 국방부는 전혀 그 놀랍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코멘트는 못하고 있어요. 이 추가 시설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다만 그 우리가 가까이 보고 있다.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을 지지한다. 이게 이제 국방부 대변인 이 사람도 이제 군 출신이라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죠. 크리스 로건이 하고 있는 얘기고 한국 역시 그 미국의 CNN 방송에 우리도 알고 있었다. 미국과 함께 뭐 주시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걸끄러운 겁니다. 그 며칠 전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아무것도 그 제대로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얼추 얘기한 것에 따라서 방향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두 번째 회담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은 만날 것이다 하는 게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얘기잖아요. 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또 어떤 얘기도 했냐면요. 뭐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한 어떤 행사에서 한 얘기인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째 만나서 약속을 지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을 열어줬으니까 그 문을 통과하고 약속 지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 받을 만하다. 굉장히 아첨 내지는 아부하는 형태의 발언을 트럼프 행정부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진심이 아니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인 건지 본인의 잡을 지키기 위해서인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을 해서 그 본인의 본심인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전술인지는 모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마음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좀 걸끄럽게 좀 가증스럽게 들릴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존 볼튼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북한 문제로 받을 만하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그 본심과는 다른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믿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무엇이라고 말하던 워싱턴 포스트에 어떠한 기고문을 쓰던 하나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고 부시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 말도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서 윌슨 센터의 어떤 전문가라던가 이런 분석가들은 미국은 준비를 해야지 된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처럼 아주 스마트하고 세비해야지 된다. 지금 김정은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미국은 끌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순전히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정신을 차려야지 된다. 이런 경고음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라면 익숙하신 얘기이긴 한데요. 사석에서 많이 하시는 얘기죠. CNBC 방송이 이런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out of sync다. 완전히 이제 거리가 너무 있다. 이거는 기본적인 얘기고요. 이런 말들을 이제 현재는 국제 전략 외교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국제 전략 외교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부회장인데 데니얼 러셀 씨가 하는 얘기고 전에 이제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이게 한국 정부가 열차 국경 통과 경제 지원 원하고 올림픽을 같이 한다고 이러는 것이 워싱턴이 한국이 너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 같은 속도는 북한을 비핵화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CNBC가 보도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통일이나 평화를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도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모두 파괴시켜주고 파손시켜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국의 대학생의 반 이상은 통일의 필요성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화합에 포커스를 두는 이상은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많다기보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화합하고 통일하면 북한의 핵이 우리 거잖아? 그러면 한국이 남한이 경제적으로 세계 11대 이 정도까지 갔고 또 북한의 핵까지 통일된 남북한이 갖게 된다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국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건 좀 불안한 얘기죠.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기는 합니다만은 북한이 핵이 있고 남한이 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브하게 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들을 이제 미국 사람들도 알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사설을 보면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1월 내지 2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과 어떠한 세비한 그런 플랜도 없이 2차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주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계속 승리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과 동격인 것이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국가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선전 도구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핵 파기를 아무리 하겠다고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지만요. 그런 신호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위성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아니지 않느냐. 지난번에 CSIS에서 그런 이미지를 냈고 또 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었을 때 한국에서 가짜뉴스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또 미들버리의 이 위성 이미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이제 핵 활동을 불법은 국제적으로 아니라 할지라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핵을 파기한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의심을 할 만하고 미국도 또 해준 게 없으니까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지금 북한과의 면담이 성과가 없는 것 같고 외교 관계가 오히려 미팅을 취소를 당하고 협상은 깨지고 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이그제미너는요. 강성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 신문입니다. 8월 달에 존 볼튼이 했던 말이 맞다.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핵화 행동이 필요한 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존 볼튼이 다른 톤을 얘기를 하고 있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두 번째도 또 만나야지 된다 하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도와주는 것이다. 김정은을 도와주는데 왜 김정은 위원장이 코스를 바꾸겠는가? 워싱턴 이그제미너 사설입니다. 잠시 뒤에 오랜만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쓴 그 시사주간지 타임에 보낸 기고문인데요. 그 기고문을 이렇게 보니까 과거가 생각났어요. 한 사람이 94년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3살 때 숨져서 정말로 뭐 뒤돌아서서 앞에는 카메라가 있으니까는요. 펑펑 울고 그 울 때 보이가 본인을 봤는데 우는 것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다는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그 고르바초프가 그 글을 썼고 그 글을 통해서 역사를 보게 되네요. 그런데 그 역사가 현재 2018년과 구소련이 무너지기 직전 그런 것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비가 내려서요. 과거를 이 정도면 뭐 반추라는 단어를 쓸 만도 한데 그러기에 적절한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으로서는 이제 4번째 국장 기간입니다. 텍사스에 이제 또 다른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하면은 뭐 아버지 대통령 하면 성공회니까요. 성공회 교회에서 한 번 더 장례식이 치러졌고 굉장히 그 손주들이 많이 그 나와서 어떤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던가 아니면 또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잠깐씩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미 이제 부시 가문에서 또 다른 정치인들이 있으니까요. 정치인으로 앞에 나선 사람들은 남자고 그리고 손자보다는 손녀가 압도적으로 그 많더군요. 그런 모습 쭉 그 보여줬는데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 하면은 그 아버지 시절에 아버지와 굉장히 그 친한 그 친구여서 나중에도 휴가도 많이 함께 보내고 했는데 아들이 대통령이 정말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는가 했었을 때 플로리다주로 탁 가서 그 알고를 제치고 이길 수 있게 모든 것을 하고 전략 같은 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제임스 베이커 전 그 국무장관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그 부시 아들 부시는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돼서도 부시 대통령이 뭐 텍사스 주지사는 했지만 오히려 동생 잽 부시보다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이라든가 잠재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믿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장남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 가문에서는 그 조지 부시 아들을 밀었고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역시 아버지 때에 함께 일을 했었던 딕 체니를 부통령으로 해서 굉장히 강성이고 경험이 많고 하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그 독립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 아버지도 전혀 아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뒤에 딱 그 거대한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탈피를 해보려고도 했고 어제 이제 그 아마 부시 대통령이 그 워싱턴의 대성당에서 아버지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그 얘기한 연설 가장 그 본인의 일생 가운데서 힘든 연설이었으리라고 뭐 누구나 다 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헉 했잖아요. 그리고 아빠, 엄마, dad, mom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아버지와 아들로서 또 그 바로 그 전전 대통령 대 그 후후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하죠.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그 마지막 시신이 기차로 옮겨진 대통령이 있기는 있을 텐데 아주 오래 전일 것 같고요. 이제서야 그 아버지 대통령은 3살 때 하늘로 보낸 딸 라빈과 73년을 함께 산 와이프 손 꼭 잡고 쉴 수 있게 됐는데 그 아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큰 힘을 썼던 제임스 베이커가 아버지 대통령을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점잖고 또 그 카인드하고 아주 그 윤리적인 그런 사람,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올바른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룬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They expressed his moral character, and they reflected his decency, his boundless kindness and consideration of others. His determination always to do the right thing and always to do that to the very best of his ability.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그 얘기를 했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너무 많은 일을 했으니까는요. 이 사람이 이제 의정 활동도 했고 또 그 부통령 CIA 국장도 했고 대사도 했고요. 중국 대사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을 때의 그 장본인 미국의 대통령 이런 식으로 The Berlin Wall fell in November 1989, less than 1 year into his presidency. It was a remarkable triumph for American foreign policy. As joyous East and West Germans danced on the remains of that hated wall, George Bush could have joined them. 네, 이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의 조사를 들으면서 제가 이 공화당이 트럼프 시대의 공화당과 조지 부시 시대의 공화당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의 공화당은 부시 가문의 공화당은 죽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어 자체에서도 차밍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베를린 월이 무너지고 그때의 그 미국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국제 정세에서 얼마나 정말 차밍했는가 그런 얘기를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이 했습니다. 그 뒤죠. 89년도 11월인데 91년도 12월 25일 그즈음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내가 대통령에서 물러난다 하면서 구소련이 무너졌으니까요. 정말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구소련 연방국들을 15개 정도 되나요? 전부 독립을 허락을 했잖아요. 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물론 로널드 레이건과 대통령 대 대통령이었지만 로널드 레이건의 부통령일 때부터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여러 군데서 만나고 그가 또 대통령이 되고 하면서 그때를 회상을 하는 글을 썼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잖아요. 미하일 고르바초프. 조지 H.W. 부시와 나는 함께 전쟁을 끝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을 만나고 개인적인 관계 또 미국과 구소련과의 관계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을 쓰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1987년도 워싱턴을 방문을 했었을 때 그때는 이제 로널드 레이건의 부통령이었잖아요. 아버지 부시가. 그리고 이제 대선에 출마하는 그런 때였는데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했고 이게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것인데 중거리 핵전략 조약 말하자면 무기 감축이요. 무기 폐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얘기를 했는지 떠날 때 부통령이 이제 본인이 비행기 타는 공군기지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부시 부통령이 고르바초프에게 나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 차 좀 타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요. 의전에는 어긋나는 거죠. why not? 하고 그 차 안에서 얼마나 진지한 대화를 했는지 그 대화를 고르바초프는 conversation in the car라고 부른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이 무기 감축 조약은 계속 추진하겠다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88년도에 열심히 선거해서 되고 나니까 미국 언론이 새로운 행정부에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새 행정부가 이제
일단 멈춤을 했고 그리고 새 행정부의 강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강성들이 무기 감축은 무슨 무기 감축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conversation in the car에서의 보드랍던 대화 그 관계가 차가워졌고 부시가 웨이팅 게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89년도 12월 달에 몰타에서 만나서 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게 고르바초프가 우리 구소련은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의 대통령인 이 구소련은 절대로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시켰다는 거죠. 미국에는 참 고마운 대통령이죠. 미하일 고르바초프가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시키는 게 너무 중요했고 그리고 미국을 더 이상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부시 신임 대통령에게 인식을 시켰고 어쩌면 그 몰타 회담이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의 그 마지막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던 때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몇 개월 뒤에 또 다른 테스트가 있었는데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하고 이제 그 이라크를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그 침공을 하느냐, 거길 완전히 장악을 하느냐 마느냐, 이라크의 완전한 그 정권 변화를 시도하느냐 마느냐, 이게 다 북한에 지금 빗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었는데 구소련으로서는 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지형상으로 뭐 오일상으로 등등. 그런데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락을 완전히 접수하지는 않더라. 이렇게 해서 91년도 7월에 런던에서 G7 정상회담 때 또 부시 대통령을 만났는데 구소련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G7 정상회담에 초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시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신이 구소련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소련 붕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뭐 무너지고 말았지만요. 그리고 2주일 조금 더 지나서 소련을 조지 부시가 방문을 해서 정말로 진지한 토론을 했고 무기 감축에 대해서요. 아주 전례 없는 대화를 나누고 미국과 구소련뿐만이 아니라 세계 안보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랬는데 91년도 8월 달에 이제 그 구소련에서 쿠데타가 시도됐었잖아요. 물론 실패했지만 그러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대통령 포지션이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날 통화를 했대요. 이 부시 아버지 대통령과 해서 이제 이때가 이제 본인이 그렇군요. 맞군요. 날짜가 이제 그 대통령 안 한다고 발표하기 몇 시간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이룬 것도 있고 더 이뤄야지 될 일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간다는 무기를 더 한다는 게 아니라 무기를 파괴한다는 전략, 전술적 그런 공동적으로 성취한 것에 대한 대화를 그때 많이 그 크리스마스 때 했었다는 얘기예요. 함께 파트너십으로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가.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세계는 조지 부시도 나도 다 정치에서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도 서로 어떠한 접촉이 있을 때마다 세계 정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지만 미국과 구소련 사이에서 냉전이 끝난 것은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양쪽의 다 승리인데 지금 세계는 그때는 그렇게 그 무기 감축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새로운 무기 경쟁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그 부시 대통령이 숨졌다 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나서 본인이 생각했었던 일이라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다우지수가 486 마이너스입니다. 나스닥이 46포인트 마이너스, S&P 500도 42.86포인트 마이너스. 아침에는요 799포인트까지 지난번에 화요일 날 그랬었죠. 그렇게 내려갔던 적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700포인트 이상 내려갔던 적도 있거든요. 이게 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이 투자가들이 더군다나 이제 그 중국에서
중국 정부의 그 펫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뭐 중국의 그 통신 장비 업체 그 후아웨이의 그 캐나다 CFO가 창업주의 딸이잖아요. 멍 완조우. 이 CFO요. 그래서 그 체포했죠. 미국이 뭐 이란 제재를 위반을 했다.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북한과의 뭐를 위반을 했다 해서 그 어떤 특정 나라의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이 그 창업주의 딸을 캐나다에서 체포를 해서 이제 미국으로 송환하기를 미국은 원하는 거고 중국은 이건 인권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중국이 신경 쓰고 있는 그런 그 회사의 창업주의 딸 그 CFO를 회사에 체포하고 한 것은 결국은 그 국제 정책이라든가 글로벌 테크놀로지 그 판매에 굉장히 그 빠르고 드라마틱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벌써 이 소식 전해지고 어제 그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증권 시장 굉장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앞으로도 더 한다는 얘기죠. 뭐 말로는 중국과 뭐 무역 전쟁 일단 뭐 90일 휴전이다 하는데 그 휴전하고 완전히 그 전쟁을 안 하겠다 하는 협상 담당자로 굉장히 그 강성을 딱 그 지목을 해놨으니까 그렇잖아도 좀 그 걱정이 됐는데 이런 일까지 있으니까 더 마켓에서 반영을 그대로 하는 거죠. 블룸버그 뉴스나 그 밖에 여러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한 그 매체들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은 내년이 1972년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가장 힘든 해가 될 것이다. 마켓에 대한 그 회의감이 이래저래 늘어나는 겁니다. 미국 전반적인 그 경제 성장도 내년에 주춤할 것으로 보고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주택 시장도 이미 그 좀 쿨다운 됐어요. 10월 달부터 그런 여러 가지가 다 그 합쳐져서 마켓에 대한 그 회의감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불과 몇 주일 전에 훨씬 지금 강해지고 늘어나고 깊어지는 거죠.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채권부터요, 본드부터 국제 주식, 선물 시장 거래까지 이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세 가지잖아요. 미국 본드, 국제 주식, 선물. 이 어느 한 아이템도 올해 5% 이상 수익을 낸 게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1972년 이후 처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마켓 통계를 여러 가지로 이리저리 분석해 본 블룸버그의 얘기입니다. 물론 그 통계와 예상이 다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아주 그 불완전한 돌발 변수가 일어나면 그 좋았던 예상이 팍 꺼지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요즘 같은 국제 정세와 여러 가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때에 더 좋게 그 낙관적으로 볼 이유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경제가 굉장히 그 슬로우한데 계속 이렇게 분쟁이 있을 테고 위험 요소는 터지는 거지 위험 요소가 사라지기보다는 더 그 더해지기가 훨씬 가능성이 높으니까는요. 세계 주식 시장 로스앤젤레스 날씨만큼이나 지금 날씨는 사실은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울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도 지금 10년 사이에 최고거든요. 10월 달에 555억 달러. 수입은 늘어났어요. 수출은 줄어들고 물건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수입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알루미늄 전체적으로 액수를 보면은 수입이 2,265억 달러, 수출이 늘어난 게요. 줄어든 게 2,110억 달러.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알루미늄, 철강 관세 붙이고 중국 상품에 대해서도 뭐 더 올린다고 하는 걸 지금 휴전을 해놓은 거고요. 2,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물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미국도 보복 관세라는 게 있잖아요. 보복을 받는 거잖아요. 특히 상무부가 발표하기를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늘어났어요. 오히려 7.1%가. 해서 431억 달러인데 이것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던 그 콩이요. 콩 수출이 43.8%나 거의 반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무역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단기적으로 미국이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뭐 중국에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기고 있다. 또 그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이 그 수출하는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비해서 몇 배가 많잖아요. 3.5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손해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그만큼 싸고 좋은 그 값에 비해서 품질, 가격 대비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 시스템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어딘가서 사에서 사야지 되는데 중국이 제일 싸지 그럼 뭐 어디 뭐 메이드 인 한국게 더 비싼데 거기서 하겠어요? 또 한국도 그렇게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이 그 무역 전쟁도 결국은 수치상으로 행정부에 좋을 수도 있지만 물건을 사서 쓰는 소비자에겐 나쁠 수도 있고 이제 조율을 하겠죠. 대통령으로서. 잠시 뒤에 미국의 종교 얘기 조금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위클리 스탠다드라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잡지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창간이 됐는데 이 잡지의 편집장이 스태프들에게 그제였었던가요? 우리 이 매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995년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그 장례식 마지막으로 지금 쫙 그 텍사스 그 라이브러리로 가고 있네요. 보니까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는 행정부 이게 신보수주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신보수주의 대통령 전용기에서 많이 읽었었던 잡지가 위클리 스탠다드인데 이 잡지가 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그 시각도 쓰고요. 특히 이제 잡지의 창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윌리엄 그 크리스톨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비난하고 하면서 이 발행 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구독자 수가 그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내셔널 리뷰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 잡지 위클리 스탠다드와 비슷한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비난을 하면서 특히 예비 선거 때 그가 그 완전히 후보가 되기 전에 against 트럼프 이슈를 따로 만들어내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잡지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은 그 부시의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의 새로운 그 공화당이기 때문에요. 성공회, 미국 성공회가 이번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 사망하면서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웅장하죠. 성공회가 또 뭐 향수에 젖었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귀족적이고 또 귀족들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말 혁명 전에 런던 주교가 이곳에 파견된 거죠. 파견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영국의 뭐 문화라든가 등등을 다 이렇게 그 퍼뜨리기도 하고 뭐 선교사 있잖아요. 그 한국도 기독교 문화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해서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부시가 커네디컷 그 부자 동네 그린위치에서 성공해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이라크를 이 아버지 그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 때문에 침공한다고 했었을 때 성공회가 조금 진보적이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주교가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성공회의에서 레즈비언 여성을 성직자로 임명을 했었을 때도 그때 그 아버지 부시가요. 내가 좀 올드 패션인지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도 있고요. 또 성공회가 게이 주교를 2003년도에 오픈리 받아들이고 했었을 때도 이 아버지가 역시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아버지도요. 이 성공회 때문에 개인적인 인생 그런 것은 이 종교로 인해서 극복을 했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드리고요. 역시 그 종교는 개인적인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이제 해군 조종사로서 여러 번 폭격을 했으니까 58번 했으니까 동료가 숨지기도 했잖아요. 본인이 살아있을 때. 종교. 그리고 딸의 죽음을 이 종교의 힘으로 이겨냈다 하더군요. 다른 정치인으로서 성공회와 차이가 나는 것은 있었지만요. 강혜신이었습니다.